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면서 농어촌 의료의 최후의 보루인 보건소가 위태롭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보의들이 줄줄이 전역하거나 전출하는데 정작 신규 배치 인원은 줄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전역을 앞둔 공중보건의의 마지막 진료일. 보건소는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료를 보던 의사가 가면 이 보건소는 언제 다시 열지 환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만 안 한다고. 여기는 4월에 이쪽에 의사가 배치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공보의의 복무 만료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보건증 업무는 아예 중단됐고 학교 급식한테 가라 그래. 그런데 요거 필요하대. 보건증이. 그래서 거기 가려고. 만성 질환자들은 다음에 오면 보건소가 문을 닫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약을 타러 왔. 3개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당이 설차이 높으니까. 공보의가 부족해 지난해부터 시단위인 여수의 보건소도 처음으로 휴진일이 생겼습니다. 한 명의 공보의는 일주일에 3곳의 보건소를 돌며 순회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많고 쉴 시간은 없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도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갈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마저도 공휴일이 껴버리면 막 2주에 한 번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섬 지역 공보의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수 관내 섬 보건지소 5곳에 배치된 20명의 공보의 중 19명이 올해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공보의는 많지만 신규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공보의는 122명이 복무 만료와 전출로 나가고 72명만 신규 배치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5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자체는 1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공보의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과는 50명이 감소함에 따라 공보의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작년 수준 또는 1명을 추가 확보하여 도서지역 보건지소 5개소에 2명씩 총 10명을 우선 배치하고 다음 달 중순이면 공보의들이 신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대생 집단 휴학과 의료계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공보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요즘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지역 의대생들의 복학 여부가 관심인데요. 조선대 의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복학 신청 마감일을 하루 더 늦췄고 이미 재적 절차에 들어갔던 전남대 의대의 경우엔 복학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선대 의대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5시까지가 마감 시한이었지만 학교 측의 설득과 전남대 의대의 재적 절차 영향으로 복학 움직임이 일면서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학기 조선대 의대생은 전체 870여 명 중 689명이 휴학했고 이 중 30여 명만이 이번 달 중순쯤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복학 신청이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막바지가 다르니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전남대는 미복귀 의대생의 재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생은 69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이 중 30여 명만이 복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서야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내부적으로 복학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흘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복학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열흘 이내 이의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 절차상. 네네. 그래서 구제 거기서 이유가 합당하면 구제가 되는 거고. 특히 수도권 의대생들이 대거 복학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의대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결백을 명백하게 입증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권양엽 의원도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이 대표가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민주정권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내란 세력들이 가장 겁을 내는 이 대표의 생환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보다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여순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고 박채주 씨 등 24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로워야 할 사법 절차가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동원됐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재심 청구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첨단 소재 분야 인재를 길러낼 광양 캠퍼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기업과 협력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형 청년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망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 국립순천대 광양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 레이저와 2차 전지 등 첨단 소재 기술을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췄습니다. 국립순천대와 광양시가 지난 2023년 글로컬 대학 함칩 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맺은 지 2년 만에 캠퍼스가 들어선 겁니다. 우리 대학의 공식 캠퍼스로서 단순히 대학의 물리적 확장을 넘어 지역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2차 전지와 철강 등 기업이 밀집한 광양시.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그리고 철강, 그리고 첨단 부품 소재, 그리고 기능성 소재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학부생들, 그리고 석박사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저희가 실습도 진행하고 오는 2026년까지 이곳을 임시로 활용하고 광양시 중동의 본 캠퍼스인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를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공대 이전이 무산된 후 다시 캠퍼스를 유치한 광양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대학다운 대학이 없었는데 새로운 대학의 캠퍼스가 첫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관건은 자생력과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겁니다. 현재 순천대는 고흥 2곳, 순천 2곳을 포함해 총 5곳의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 캠퍼스는 기숙사와 커뮤니티 시설까지 학생과 교수진이 오래 머무를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학과가 학생들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실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연구 분야를 집중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를 목표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완성형 지산학 캠퍼스가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올해 주요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전남 상위 10위 안에 정부권의 도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김정희 도의원 46억 2,733만 원, 최무경 도의원 43억 7,931만 원을 신고해 전남의 주요 공직자 중 4위, 5위에 올랐습니다. 강문성 도의원이 38억 2,875만 원, 한춘옥 도의원도 28억 3,486만 원을 신고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과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등 주요 공직자 85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3,84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군이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6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태양광 전원을 이용한 인공광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발 등 3건으로 관련 사업은 다음 달부터 2027년까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진행됩니다. 스마트팜 혁신기술 개발 사업은 농식품부와 과기부 등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개발한 기술을 스마트팜 현장에 접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교장이 바뀌면서 교과 과정을 바로잡고 전남의 중심 예술고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첫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중고등학교입니다. 개교 6년째를 맞은 창의예술학교는 그동안 당초 기대와는 달리 학내 잡음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 교장의 독단적인 교과과정 운영과 강사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우려의 시선 속에서 홍양창의예술학교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신임 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명품 예술고 육성을 내걸고 과감하게 교과 과정의 개편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창의 융합 전공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음악 전공과 미술 전공으로 교과 과정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하고 제시된 의견들을 학사 운영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민과 또 학생들을 또 학부모들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홍양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연간 10억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남의 유일한 공립형 예술 특목고인데도 국악과 무용 전공이 빠진 음악과 미술 2개 전공에 그치고 있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한계를 넘어 우수 강사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학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겨야 되는 또 예고에서 입시에 관련 있는 분야를 또 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약간 그러한 좀 걱정이 좀 되고요. 홍양창의예술학교가 다른 지방의 실패한 예술고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역의 대표 예술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은 넉넉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좌수영 둑제와 수군 출정식이 이번 주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이순신 광장과 진남관 일원에서 재현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진남관 재개관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라좌수영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총 12차례에 걸쳐 전라좌수영 둑제와 수군 출정식을 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좌수영 둑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출정에 앞서 둑기에 올린 제사로 2007년 정부 전통예술 재현 복원 사업 1호로 선정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FC 서울의 수비수 안재민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안재민 선수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양발잡이에 빠른 속도를 갖췄으며 수비력도 준수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22세 이하의 선수로 K리그의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제도에 해당해 전남의 선수단 운용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회사에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광주전라본부는 오늘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한 단기직 사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뒤 관리자가 보복성 조치 등을 계속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 광전본부는 이 사안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회사의 무책임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며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마트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3개월간 조사 끝에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장의 부인과 신안 군수가 나란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 군수 모두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공백은 곧바로 행정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 모여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향숙 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박홍렬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역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 또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수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내부 서류를 고의로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바로 부단체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두 지역의 단체장 공석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의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선거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의 동시 낙마로 인한 정치적 공백과 함께 지역사회의 행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광양만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동맹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시는 여수시, 광양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 지역의 주력 산업 위기 극복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마련하고 시장들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열린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국가 산단의 위기는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상생 협력을 위한 경제 동맹 등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 3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여수 산단 위기와 관련해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보도하고 지역 학생들이 감소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제작과 여수 선박람회 진행 상황, 또 지역 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 병원과 의소를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여수, 순천 등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1.5에서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지만 건조특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여수 밤바다와 야간 명소 등 야간 관광 특화 도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서울 세택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야간 관광 특화 도시 특별관을 마련해 여수 밤바다와 노을 야경 명소, 거북선 축제 등 지역 축제 중심의 야간 관광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여행 전문 박람회를 통해 국내 최고의 야간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의 기업들이 올해 2분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 지수 BSI가 54.3으로 14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